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친구들 만나서 식사도 자주 하시나요? 아, 예전에는 자주 모였었죠. 그런데 요즘은 솔직히 좀 꺼려지더라고요. 왜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별건 아닌데 얼마 전 오랜만에 친구들과 함께한 저녁 모임에서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경험을 했거든요. 그날은 유독 다들 반갑고 즐거워서 분위기도 좋았는데 계산하려고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친구 한 명이 장난처럼 툭 던진 한마디가 어떤 말이었는데요? 야, 너 요즘 사업 잘 되잖아. 오늘은 내가 사지. 그 친구의 말에는 고마움보다는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한, 심지어 제가 계산하지 않는다면 서운하다는 듯한 기세만 있었어요. 만약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누군가가 떠올랐다면 오늘 영상은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사소하게 여겼던 밥값 계산에 사실은 인간관계의 진실이 그대로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평생 인간관계를 180도 바꿀 수 있는 핵심 통찰을 얻게 됩니다. 평생 속고 살았던 가짜 친구들을 단번에 구분하고 진정한 인연만 남겨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반대로 이 영상을 놓치신다면 소중한 인연을 잃거나 당신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계속 속아 살게 될 수도 있어요. 노후 인사이드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유형은 당연히 내가 사는 거지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먼저 소개할 분은 올해 66세인 이영호 씨입니다. 영호 씨는 젊을 때부터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했어요. 회사에 다닐 때는 동료들과 자주 모였고, 은퇴 후에는 친구들과 식사 자리를 많이 가졌죠. 그런데 영호 씨에게는 고민거리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돈 계산 문제였죠. 퇴직금도 받고 연금도 있었지만 매번 만날 때마다 돈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잦아졌대요. 영호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돈을 쓰는 건 좋아요. 근데 가끔 보면 내가 사는 거지 하면서 제가 사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한두 번이야 좋게 넘어가지만 그게 반복되면 정말 껄끄럽죠. 결국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다 보니 영호 씨는 어느 순간부터 모임 자체가 부담스러워졌대요. 친구들과 연락이 오면 이번에도 내가 또 내나 하는 걱정이 먼저 들었던 거죠. 사실 우리 모두 이런 상황을 경험해 봤을 거예요. 누군가가 농담처럼 너 요즘 잘 나간다며 오늘은 내가 사야지. 이런 얘기 한 번쯤 들어보셨죠? 처음엔 웃으며 넘어갈 수 있지만 진짜 문제는 상대방이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태도예요.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돈을 내는 게 마치 의무처럼 되어버리고 안 내면 돈도 많으면서 쪼잔하다는 뉘앙스를 풍기게 돼요. 사람은 익숙해지면 감사함을 잊고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처음엔 고마워도 반복되면 이게 당연한 거지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70세 김진석 씨의 방법을 들어볼게요. 진석 씨는 외향적이고 호탕한 성격이지만 돈 문제는 철저히 원칙을 지킨대요. 진석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같이 밥 먹기로 했으면 딱 깔끔하게 더치페이가 편해. 누가 많이 먹고 적게 먹고 따지면 끝이 없지. 오늘 내가 내면 다음엔 다른 사람이 내고 이렇게 원칙을 미리 정해두니 진석 씨 주변에는 돈 문제로 갈등이 거의 없대요. 누군가 너 잘 벌잖아. 내가 좀 사 하면 진석 씨는 웃으며 아이고 잘 벌긴 무슨 다들 연금으로 사는데 우리 정한 원칙대로 합시다 하고 대답한대요. 미리 규칙을 정해두면 어떤 상황에서도 휩쓸리지 않고 쉽게 대응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첫 번째 지혜랍니다. 사실 밥 먹고 나서 제일 곤란한 순간이 있어요. 바로 계산할 때죠. 내가 낼게. 나 너 내자. 너가 사. 이 한마디에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이 모두 드러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무심코 하는 이 말 한마디가 내 진심을 완전히 노출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 유형은 내가 더 싸게 먹었는데 딱 내 것만 낼게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김경수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경수 씨는 작년에 친한 친구들과 오랜만에 만나 점심 식사를 했어요. 음식도 맛있었고 분위기도 정말 좋았어요. 그런데 식사가 끝나고 계산서를 보면서 한 친구가 갑자기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메뉴 중에서 제일 싼 거 먹었으니까 딱 내 것만 낼게. 그 말을 듣자마자 분위기가 한순간에 어색해졌대요. 그 짧은 침묵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모른대요. 사실 그 친구가 돈이 없었어. 그랬다면 이해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평소에 자기를 위한 쇼핑이나 여행에는 돈을 아끼지 않는 친구였어요. 그 친구의 말 한마디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은 기분이 나빠졌고, 이후로는 그 친구를 만나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게 됐대요. 이게 정말 놀라운 점인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단순히 돈 문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을 계산하는 방식에서 그 사람의 성격과 생각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나는 내 것만 내겠다는 말 뒤에는 절대 손해보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숨어 있어요. 물론 누구나 손해보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런 태도가 계속되면 결국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믿지 않게 돼요. 심리학자 애덤 그랜트라는 분이 쓴 기브 앤 테이크라는 책에서 사람들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눴어요. 첫째, 상대방보다 항상 더 얻으려 하는 테이커 유형. 둘째, 받는 만큼만 주고받는 매처 유형. 셋째, 주는 것을 기꺼워하는 기버 유형.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은 짧게 봤을 때는 테이커가 이득을 보는 것 같지만 길게 봤을 때 사람들의 믿음과 존경을 받으며 잘 되는 사람은 바로 기버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여러 모임에서 비슷한 상황을 겪었는데요. 그때마다 기버 유형의 사람들은 작은 이익보다는 전체 분위기와 사람들 간의 관계를 먼저 생각했어요. 그분들은 자신이 조금 더 내더라도 좋은 관계가 유지된다면 기꺼이 그렇게 했어요. 그렇다고 항상 남보다 더 많은 돈을 내라는 건 아니에요. 다만 밥값 하나에도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 계산하고 조금의 손해도 참지 못한다면 결국 관계가 좁아지고 주변 사람들의 마음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해요. 인생은 결국 사람과의 관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영국의 시인 존 던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사람도 혼자 사는 섬이 아니다. 모든 사람은 큰 땅의 한 조각이며 전체의 일부이다. 작은 돈 문제 하나에서 드러나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서로를 얼마나 배려하고 존중하는지 알 수 있어요. 이제 제가 밥값을 통해 사람을 알아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누군가 내가 내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당신을 이용하고 있을 수 있어요. 계속 이런 패턴이 반복된다면 그건 단순한 우정이 아니라 이용당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반대로 내가 낼게라고 말하는 사람은 당신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뜻이에요. 물론 모든 경우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진심으로 관계를 소중히 하는 사람은 종종 이런 말을 먼저 해요. 나눠 내자고 말하는 사람은 관계의 공평함을 중요시해요. 이런 사람과는 오래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나요? 수십 년 동안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의 진심이 단 한마디로 드러난다니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유형이 있어요. 지금까지 본 것보다 더 교묘하게 자신의 속마음을 숨기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할까요? 계속 시청하시면 특별히 교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방법과 그런 사람에게 현명하게 대처하는 법까지 배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상 끝에서는 제가 밥값 문제로 30년 지기 친구와 헤어지게 된 놀라운 이야기도 들려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봐주세요. 지금까지 들은 내용만으로도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한층 더 건강해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세 번째 유형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나는 돈 없잖아 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사람 있지 않나요? 40대 직장인 민수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민수 씨는 오랜 친구들과 한 달에 한 번은 꼭 만나 식사하며 소소한 일상을 나누곤 했어요. 하지만 어느 날부터 이 즐거운 시간이 민수 씨에겐 조금씩 불편해지기 시작했대요. 문제는 친구 중 한 명이 늘 보여주는 태도 때문이었어요. 그 친구는 항상 이렇게 말했어요. 나 요즘 돈 없는 거 알잖아. 이번에 딸 학원비도 빠듯해서 이런 말을 하면서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을 강조했대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친구의 식사 비용은 다른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부담했죠. 민수 씨도 처음에는 그 친구의 사정을 이해하고 부담 없이 돈을 내주었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민수 씨는 점점 마음속에서 의문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의 SNS를 보면 항상 최신 브랜드 물건이나 비싼 제품을 자랑하듯 올리면서 돈을 아끼지 않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심지어 가족들과 해외여행을 간 사진도 올라왔어요. 결국 민수 씨는 더는 참지 못하고 친구에게 솔직히 물었어요. 내가 SNS에 올리는 걸 보면 돈이 없는 것 같지도 않은데 왜 밥값만 내기 싫어하니? 친구는 잠시 당황하더니 미안해. 다음부터 나도 살게라며 사과했대요. 하지만 그 친구가 돈을 내야 하는 차례가 오면 언제나 김밥이나 먹자. 간단하게 배만 채우면 되지 하며 싼 메뉴만 고집했어요. 반면에 다른 사람이 계산한다고 하면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 오늘은 특별히 맛있는 거 먹자라며 비싼 음식점이나 좋은 음식을 서슴없이 제안했대요. 이런 모습을 계속 보다 보니 민수 씨는 그 친구에 대한 믿음이 점점 사라졌고 만남 자체가 스트레스가 됐대요. 물론 각자 돈 쓰는 우선순위는 다를 수 있어요. 또 사정이 어려울 때 도움을 받는 것이 잘못된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문제는 상대방의 배려를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예요. 옛날 중국의 현인인 공자님은 군자는 의리에 밝지만 소인은 이익에 밝다고 했어요. 사소해 보이지만 이런 돈 문제는 결국 그 사람의 됨됨이와 직결돼요. 특히 밥값 계산할 때 드러나는 작은 이기심은 그 사람이 진짜 친구인지 아니면 나를 이용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돼요. 사소한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에 그 사람의 진심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이런 나 돈 없어 타입의 사람들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간단해요. 그저 눈여겨보기만 하면 됩니다. 첫째,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을 항상 강조하면서도 다른 곳에서는 돈을 잘 쓰는 모습을 보여요. 둘째, 자기가 내야 할 때는 저렴한 곳을 고집하지만 다른 사람이 낼 때는 비싼 곳을 선호해요. 셋째, 항상 자신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 말하면서 동정을 유발해요. 이런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나는 손해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깔려 있어요.
하지만 밥값 문제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예요. 제가 경험한 어떤 모임에서는 경제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친구가 오히려 가끔씩 몰래 계산을 했어요. 그 친구는 자신이 받은 따뜻함을 다시 베풀고 싶어 했죠. 반면 가장 여유로운 친구 중 한 명은 항상 핑계를 대며 계산을 피했어요. 여러분의 곁에 진정한 친구를 두고 싶다면 밥 한 끼도 서로를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을 곁에 두세요. 인생은 결국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주변에 이런 친구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계속 그냥 참고 만나시겠어요? 아니면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시겠어요?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사람의 본심은 결코 숨길 수 없어요. 특히 돈 문제에서는 더욱 그래요. 나 돈 없어라며 밥값은 내지 않으면서 SNS에는 해외여행 사진을 올리는 친구라면 그건 이미 여러분의 진정한 친구가 아닐 수 있어요. 사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더 교묘하게 자신의 마음을 숨기는 유형이 있어요. 아, 벌써 계산했어. 내가 내려고 했는데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의 진짜 속마음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제 네 번째 유형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벌써 계산했어. 내가 계산하려 했는데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말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40대 상철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상철 씨는 회사 후배와 자주 식사를 했는데 식사가 끝나고 계산할 때마다 그 후배는 늘 비슷한 말을 했대요. 계산대 앞에서 상철 씨가 지갑을 꺼내 결제를 끝내고 나면 꼭 그때서야 후배는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벌써 계산하셨어요? 제가 오늘 사려고 했는데. 하지만 이런 일이 몇 번 반복되자 상철 씨는 점점 불편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사실 정말로 계산할 마음이 있었다면 계산서가 나왔을 때 지갑을 미리 꺼내고 준비했을 테니까요. 그런데 후배는 언제나 타이밍을 놓쳤고 결국 한 번도 계산한 적이 없었어요. 상철 씨는 어느 순간부터 그 후배와의 식사 자체를 꺼리게 되었대요. 계산하고 나서도 기분이 찜찜하고 속으로는 내가 또 당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이건 제 이야기이기도 해요. 30년 지기 친구와의 관계가 끊어진 건 바로 이 밥값 때문이었어요. 우리는 학창 시절부터 절친한 친구였고 서로의 결혼식에서 축사도 했을 만큼 가까웠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친구가 저에게 계속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야, 너는 돈도 많잖아. 처음에는 그냥 농담으로 웃고 넘겼는데 계속 반복되니까 점점 불편해지더라고요. 어느 날 우리가 함께 저녁을 먹고 계산할 때였어요. 그 친구가 또다시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은 내가 내, 너는 돈 많잖아. 그 순간 제 마음에 뭔가 확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밥값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사람의 마음이 나를 함부로 본다는 걸 느꼈기 때문이에요. 친구는 돈보다 마음으로 이어지는 건데 그 마음이 끊겼다는 걸 그 한마디로 느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조용히 연락을 끊었고 지금까지 만나지 않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런 말을 왜 할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행동을 손실 회피와 사회적 인정 욕구의 결합으로 설명해요. 사람들은 손해보는 상황을 본능적으로 피하려고 하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좋은 평가를 받고 싶어 해요. 그래서 계산이 끝난 후에야 내가 내려고 했는데 말하며 실제로는 부담을 지지 않으면서도 겉으로는 좋은 의도를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진심으로 타이밍을 놓친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매번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면 분명히 문제를 알아차리고 해결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은 역으로 먼저 권하기예요. 상대가 늘 내가 내려고 했는데 라고 말한다면 오늘 잘 먹었어. 고마워 라고 말하면서 일부러 계산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상대가 정말 내 의향이 있었다면 낼 것이고 아니라면 그 자리에서 변명이 나오겠죠. 두 번째는 계속 다음 기회로 넘기지 말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자신의 태도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혹시 내가 너무 자주 계산하려고 서두르는 것은 아닌지 또는 상대방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정중히 지적하는 방법도 있어요. 상대의 이런 습관을 그냥 웃으며 넘기다 보면 상대방은 이렇게 해도 괜찮구나 생각하게 돼요. 계속 같은 행동을 반복하게 돼요. 그러니 솔직하지만 정중하게 이야기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결국 인간관계는 서로에 대한 진정한 배려와 소통이 바탕이 되어야 유지돼요. 이런 작은 일들이 모이면 관계 자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죠.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말했어요. 진정한 관계는 말이 아니라 행동에서 드러난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 그리고 작은 약속도 지키는 사람과의 관계는 오래 지속되어 반면 말만 앞서고 행동이 따르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소원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단지 밥값을 내고 안 내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관계를 얼마나 진심으로 대하는지 보여주는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30년 친구와 연을 끄는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밥값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은 작은 행동에서 다 드러나요. 다음은 진짜 친구는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우리 모두가 오래도록 함께하고 싶은 좋은 친구가 되는 법이죠. 지금까지 밥값 계산할 때 조심해야 할 4가지 유형의 사람들에 대해 알아봤어요. 이제는 진짜 좋은 친구는 어떤 사람인지, 어떤 말을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진짜 친구는 어떤 말을 할까요? 제가 오랜 세월 관계를 유지해온 좋은 친구들의 공통점을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 이번엔 내가 살게 다음엔 내가 라고 말하는 친구예요. 저에게는 40년 지기 친구 한 명이 있어요.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였는데 이 친구는 항상 밥값 계산을 할 때 이렇게 말해요. 오늘은 내가 살게 다음에는 내가 사. 그리고 정말로 번갈아 가면서 계산해요. 가끔 제가 깜빡하고 연속으로 계산하려고 하면 야, 지난번에 내가 샀잖아. 이번엔 내 차례야 라고 말하죠. 이런 친구는 관계의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누구 한 사람만 계속 내게 하지 않고 서로가 주고받는 관계를 유지하려고 해요. 이런 친구와는 오래도록 편안한 관계가 유지될 수 있어요. 둘째, 야야, 내가 부담 느끼면 안 돼. 나도 좋으니까 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친구예요. 제 또 다른 친구는 가끔 제가 도움이 필요할 때 흔쾌히 도와주고 제가 고마움을 표현하면 이렇게 말해요. 부담 갖지 마. 나도 좋아서 하는 거야. 그리고 정말로 그 말을 진심으로 하는 게 느껴져요. 이런 친구는 도움을 주고받는 것에 대해 자연스럽게 생각해요. 언젠가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고 친구가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다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서로 돕는 것에 부담을 느끼지 않게 해줘요. 셋째, 오늘은 내가 낼게. 같이 밥 먹어줘서 고마워라고 말하는 친구예요. 제 직장 동료 중 한 명은 종종 저에게 이렇게 말해요.
오늘은 내가 살게. 바쁜데 시간 내줘서 고마워. 이런 말을 들으면 정말 기분이 좋아져요. 내 시간과 존재 자체를 소중하게 여겨준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런 친구는 단순히 밥값을 내는 것을 넘어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자체에 감사함을 표현해요.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항상 존중받는 느낌이 들어요. 진짜 좋은 친구의 말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따뜻함이에요. 계산할 때 그 사람의 진심이 다 보여요. 진정한 친구는 밥값을 내는 것을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시간을 나눌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해요. 이제 제가 중요한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어쩌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사실이에요.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아무리 비싼 밥을 사주는 사람이라도 그 마음에 진심이 없다면 그건 의미가 없어요. 반대로 아무리 소박한 식사라도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우정이에요. 제 주변에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지만 항상 따뜻한 마음으로 대해주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비싼 음식을 살 수는 없지만 항상 정성껏 준비한 김밥이나 도시락을 가져와서 나눠 먹자고 해요. 그 작은 김밥 한 줄에 담긴 마음이 비싼 레스토랑에서 먹는 식사보다 훨씬 더 값진 거예요. 반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지만 항상 계산적인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과 비싼 음식을 먹어도 마음은 오히려 허전해져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는 진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 중에 진짜 오래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따뜻한 마음은 밥값을 계산하는 작은 순간에도 드러나요. 우리 모두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해요. 진심을 담아 말하고 행동하면 돼요. 내가 낼게라고 말했으면 정말로 내고 다음에 내가 살게라고 했으면 꼭 그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약속도 지키는 사람이 바로 평생 함께할 수 있는 진짜 친구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밥값 계산할 때도 분명히 다른 모습을 보여줘요.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다 오래 함께할 친구는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오늘 배운 내용을 통해 진짜 소중한 사람을 알아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밥값은 그리 큰 돈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말 한마디가 내 인생에서 사람 하나를 지웠습니다. 밥값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이 바로 나이 들수록 더 절실히 깨닫게 되는 진실이에요. 지금까지 우리는 밥값 계산을 통해 사람의 진짜 마음을 알아보는 법을 알아봤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나이 들수록 더 절실히 깨닫게 되는 인생의 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지금 생각해보면 밥값은 그리 큰 돈이 아니었어요. 몇만 원, 많아봐야 10만 원 정도의 돈이죠. 하지만 그 말 한마디가 내 인생에서 사람 하나를 지웠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는 어떤 돈으로도 채울 수 없었어요. 제 이웃에 78세 할아버지가 계세요. 이분은 평생 성공한 사업가로 살아오셨고 많은 재산을 모으셨어요. 하지만 어느 날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평생 돈 모으느라 정작 소중한 걸 놓쳤어. 지금 내 곁에는 아무도 없어.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많은 소중한 관계를 그저 몇만 원의 밥값 때문에 놓치고 있을까요? 밥은 입으로 먹지만 관계는 말로 쓰는 거예요. 제가 낸 밥값보다 그 사람의 말값이 더 비쌌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됐어요. 제 친구 중에 의사가 한 명 있어요.
그 친구는 말기암 환자들을 돌보는 일을 해요. 어느 날 그 친구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죽음에 가까워질 때 가장 많이 후회하는 건 돈을 더 많이 벌지 못한 것이 아니야. 소중한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거지.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점점 더 분명히 깨닫게 돼요.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얼마나 누구와 함께 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중한 시간을 어떤 마음으로 보냈느냐는 거죠. 밥값 몇만 원에 연연하다가 평생 함께할 소중한 인연을 놓친다면 그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 아닐까요? 반대로 밥값을 내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한 번도 내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건 더 큰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바로 진정한 신뢰와 우정이라는 더 큰 가치를 잃고 있는 거니까요. 제가 60년을 살아오면서 깨달은 것은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인생의 진짜 부자로 만들어준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소중한 관계는 서로를 향한 작은 배려와 존중에서 시작돼요.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혹시 마음속에 떠오른 사람이 있으신가요? 오래전에 밥값 문제로 서로 멀어진 친구, 또는 지금도 만나고 있지만 항상 계산할 때면 마음이 불편한 그런 사람 말이에요.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적용해 보세요.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면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우리 이번부터는 번갈아 가며 내는 게 어때? 편안하게 제안해 보세요. 하지만 그 사람이 계속해서 당신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당신을 이용하려고만 한다면 과감하게 거리를 두는 것도 필요해요. 나이 들수록 소중한 것은 시간과 마음의 평안이니까요. 밥 한 끼의 가격은 몇만 원에 불과하지만 그 밥을 먹는 동안 나눈 대화와 웃음, 그리고 함께한 시간의 가치는 그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어요. 진정한 친구는 밥값이 아니라 마음값을 치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진정한 친구들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돈이 없어도 마음이 부자인 그런 친구들 말이에요. 이런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세상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그런 소중한 사람이 되어주세요. 함께 밥을 먹을 때 계산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서로를 대하는 태도와 말 한마디예요. 작은 배려와 따뜻한 말 한마디가 평생의 인연을 만들어준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은 밥값 계산할 때 어떤 말을 주로 하시나요? 지금 이 순간 누군가 떠오르시나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리고 꼭 댓글에 여러분의 밥값 이야기 한 줄만 남겨주세요. 혹시 이 영상을 보고 생각나는 소중한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그분에게 꼭 보내드리세요. 그 사람과 다시 따뜻한 밥 한 끼 나누실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따뜻한 행복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